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진국입니다. 반가워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구독자 여러분도요. 네, 선생님 살짝 고개 네, 너무 이렇게 드시면 네, 선생님 이번에 11월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네, 이제 12월 지나면은 신년이잖아요. 예, 경자년이에요. 네, 20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요. 아니요, 그냥 그럼, 뭐 보시기에 괜찮은 해인지. 네, 경자년에는요. 제가 볼 때는요. 2020년 경자년에는 반은 흉이고요. 반은 길이라고 나와요. 그래요? 아니, 구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생년월시를 다 안 넣는 거잖아요. 보편적인 점사를 봤을 때, 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은 흉이고 반은 길이다고 나와요. 그래서 흉이라는 건 사건이 많고요. 그래도 50점은 되니까 괜찮죠. 현상 유지는 된다고 그래요. 구독자 여러분도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는 현상 유지예요. 그러니까 썩 나아 보이지는 않죠. 이게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 70점, 80점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도 변함없이 그럴 것 같아요. 국운도 마찬가지예요. 구독자 여러분 상업 영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손해 보는 것보단 낫죠. 그렇게 나와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업을 하고 계시는 직종분들이 많으신데 예, 예. 혹시 큰 자연재해나 이런 거는 안 보이시나요? 자연재해는 있다고 나와요. 제가 할머니께서 그러시는데 2020년 여전히 바다라고 그래요. 지금 그 말씀 민 PD님이 물어보시는데 배가 보이고 하경으로 여전히 2020년대도 큰 사고는 뭐 옛날에 세월호도 있었잖아요. 그러지만 여전히 자연재해는 2020년도 있다고 나와요. 거기서 어업하시는 분,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요. 자꾸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히고 이런 게 분명히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농업하시는 분은 태풍을 말해요. 농업하시는 분은 태풍, 비바람을 말해 두 건은 크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민 PD님 얘기하시는 수술 나와요. 자잘한 거 말고요. 그래도 아우 이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적으로도 두 건 있고요. 업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2020년도에 있을 것 같아요. 자연재해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뭐 우리가 말하는 7월에도 그렇고요. 3월에도 그렇고 동짓달에도 그래요. 그런 사건 사고가 아마 뉴스에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년월시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대비를 좀 단단히 해야죠. 하는 내년에도. 그러니까 방흉, 방길이라는 속에 또 다 다분이지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대비를 하셔야 돼. 3월달, 7월달 어딜 바닷일을 나가시더라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고장나는 일도 많아요. 기계. 자꾸 이렇게 그래서 또 사건 사고가 난다고 그래. 그거 꼭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내년에 네. 어쨌든 구독자님들은 네. 운세를 가장 중요시하게 보시니까 궁금해들 하시고 네. 선생님이 보기에는 12띠 중에 네. 이제 이번 연도의 삼재인 네. 뱀, 마, 사, 유, 축이에요. 뱀띠, 그 다음에 닭띠, 소띠를 말을 해요. 또 삼재이기 전에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도 대박 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2020년 경자년에 좋은 나이, 제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27세라고 말해요. 27세, 27세 중에 도전할 일이 있으면 해보라 가고 싶어요. 시험이든지 뭐든지 취직이라든지 27세 운이 좋아요. 27세가 지금 그거는 보니까 저 알기로 성주운 들 때 아니에요? 성주운도 마찬가지지만 성주운 든다고 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27세 때는 도전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자격증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개띠네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32살. 32살 숫자상 그대로 말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32살은 뱀띠라고 그래. 근데 왜 삼재네? 이래. 그거는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0점으로는 32세 뱀띠예요. 그리고 무슨 기사생이에요. 근데 왜 좋냐고 나오냐면 삼재라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삼재는 결혼도 할 수가 있고, 뭐 삼재 무서워서 결혼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운이 들 수가 있고, 집을 살 일도 있고. 근데 생년 월시가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포괄적인 점사예요. 그러니까 삼재이지만 그래도 복삼재다.
문서가 들어있는 삼재다. 그리고 혼인의 문이 열린 삼재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나이를 보고 또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33살, 35살을 말씀드려요. 33살은 내가 보니까 용띠네요. 용띠라고 35살은 그리고 범띠네요. 이거 안 보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 때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나이 때는 재물이 늘거나 성장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막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재물의 운, 문서운을 말해요. 그 뭐 사고수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리고 좋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42살. 42살 여기 보니까 양띠네요. 혼인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솔직히 혼인 안 하신 분들은 혼인의 문이 열렸다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만나보고 주소 나면 가보고 친구를 만나보고 그래요. 모든 게 제섬사는 똑같아요. 문서라는 게 혼인의 문서, 아기 문서, 재물 문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3살 무호생을 말씀하세요. 무호생을 말씀하시고 45살 병진생을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운이 한마디로 2단계, 3단계 올라갈 운이래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한번 더 노력을 더 많이 하시고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52세. 그렇게 말씀하고 52세는 경수생이요. 또 개띠네요.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8세. 48세는 지금 보니까 개축생이에요. 개축생도 삼재예요. 내년에는 눌삼재라고 그래. 삼재이지만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세요. 다 삼재라고 해서 나쁜 거. 이 삼재가 의외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삼재여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60 갑자잖아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62세, 67세, 63세 이런 분들도 괜찮다고 나와요. 운적으로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참 명도 중요해요. 고부고비 있다면 고비만 잘 넘어가시면 또 재물운이라는데 다시 시작되는 운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그래서 뭘 계획하신 분들은 하셔도 괜찮다고. 집을 사실 분들은 괜찮으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이 나와요. 제가 보는 건 그래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주의해야 될 띠가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때는 17살. 17살도 나오네. 어떻게 해야 된대. 17살 때. 학업 성주이기도 하지만은 올해는 17살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 내가 학업 성주라고 그래. 학업 운이 들어오는데 이때 잘못돼 경자년에는 그래요. 학업 성주가 들었다마는 참 헛길로 많이 새네. 그래서 17세 주신 학부모들은 눈여겨봐야 돼. 내 자손이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서 가려고 하지? 왜 바람이 들어서 춤추고 다니려고 그러지? 왜 연예인이 된다고 그러지? 이렇게 내가 항상 말씀드리면 생년월시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보편적인 점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세 조심하셔야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탈을 한다. 학업 이탈을 한다. 학업을 곧바로 안 간다 나와요. 그래서 그럼 17세 되시는 자녀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 17세가 무슨 띠냐면요. 갑진생 오춘기 띠예요. 근데 삼재도 뭣도 아니에요. 근데도 단도리를 잘 해라. 왜 이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지시네. 그리고 23세 나와요. 23세는 제가 보니까 무인생이네요. 무인생들도 이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 아파. 관절을 조심해라. 낙상줄을 조심해라. 무릎을 조심해라. 젊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제가 운동의 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몸수전을 조심해라 그러시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 시기엔 또 군대도 가시나 봐. 그러니까 23살 나이는 내 관절이 이상이 생길 나이다. 젊었을 때. 그게 평생의 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던 걸 중단하게 되고 내가 그런 것을 말하는 거니까 23살, 17살, 23살 되신 분들은 특히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 꼭 했으니까 23세는 병, 그리고 낙상수, 사고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 꼭 다른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27세는 좋다고도 했지만 나쁜 것도 같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꾸밀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데 27세는 아까 좋다고 그랬는데 또 나쁘다고도 나오네. 몸수전을 조심해라. 여자친구를 조심해라. 난 27세 때 좋은 일도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난 이혼이다. 그렇게 나오니까 27세 되신 분은 초혼 결혼을 피하러 가고 싶어요. 그렇게 또 말이 빨라지네. 또 영자 보니까. 근데 제가 어느 선생님 그 인터뷰를 하니까 예. 이번 연도에
이제 그 새띠가 예. 다 예, 사유축에 그 삼재였는데 예. 뱀띠 분들이 그렇게 그 뭐라 진호기를 되게 많이 하셨대요. 뱀띠인 사람들이. 예. 그만큼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재 판란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점사 보신 분도 그 마음 그걸 많이 말씀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많다. 인간의 상처가 많다. 그거와 똑같아.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재 점사를 솔직히 유튜브에서는 잘 안 보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년월일을 안 적는 이유예요. 사육축이라는 거는 0점, 10점을 떠나서 딱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년월일 안 넣고 보려고 하는 주의예요. 그래 맞춰보면 삼재더라고요. 삼재 때는 내 부모가 내 형제이시니 솔직히 돌아가실 일이 많아요. 상문주당이. 그거는 불문율로 많이 생겨요. 왜? 나의 남편과 이별할 운, 이별수 운이 들고요. 나의 어머니 부모자와 부모님과 이별할 운, 사별이든 이혼수든 내 가족의 쌍쌍 내 가족 중에 4명이라면 2명이 삼재가 들었고 3명이 삼재가 들었다면 그거는 불문율이에요. 이렇게 오래 가다 보면 선생님들은 다 아세요. 그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든가 이혼을 한다든지 여기다 이사를 했어요. 여기다가 산소를 손댔어요. 그러면은 정말 줄줄이. 그래서 이거는 권 PD가 참 말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이거는 점사가 아니어도 그래서 지금 보신 유튜브 보는 애동제자도 알고 계셔야 돼. 점사가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넣으려고 그래요. 삼재다 이런 벌써 안 좋은 운. 근데 아까 삼재에도 좋은 운이 나왔잖아요. 문서운이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고 제 경험상 정말 맞았고요. 근데 거기다 이사를 하거나 만약에 성주운이 들어도요. 이사를 하거나 솔직히 말해가 산소를 손댔다. 그러면 그건 직방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내 가족이 잃어버린다든지 그거는 진옥입굿이 분명히 할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거는 공부하신 선생님이라는데 여지껏 온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셔. 신애기들은 아직 몰라도 애동들은 몰라도 그것도 신애기들도 이것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한두 달 예. 정도 남았는데 예. 뱀띠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셨다면 뱀띠생들 아까도 말했죠. 뱀띠 들어도 눌삼재예요. 내년에는 눌삼재라서 문서운이 출중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이별수가 따라요. 뱀띠생들은 이별수는 이혼이든 결혼한 사람이 내 부모하고는 이별이 사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띠라든지 닭띠라든지 그래도 축시생이 제일 낫네요. 소띠가. 그래서 뱀띠하고 닭띠생은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이거 이제 또 닭띠생들은 송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삼재가 들었어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담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돈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문서운을 들었던 어쨌든 이별수하고 이혼수하고 부부간에 들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축시는 조금 해볼 만해요. 축시는 그래도 잘 넘어. 그렇다고 해서 뭐 닭띠라든지 뱀띠라든지 다른 운이 또 형편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별수 운에 대해서 사자문에 대해서 상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나와 있는 답이에요. 그렇게. 선생님 그 성주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태껏 해왔을 때는 성주 운과 성주 안택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성주시는 같아. 우리 집안에 있는 성주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꽤 높으신 신에 거기에 속해요. 상류신에. 그래서 성주운이라는 거는 10년마다 17세. 그래서 7세는 명성주라고 해요. 그래서 7세부터는 그 이전에 할머니가 삼신할머니가 지켜주시면 7세부터는 지켜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명다리를 올려라. 이름을 팔아라. 많이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77세는 학업성주라고 그래요. 27세는 우리 이념성주 이렇게 말을 해. 옛날 시절로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17세에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37세는 3년성주, 그리고 47세는 대가성주, 아가성주, 대가성주, 아가성주. 내 인생에 대가, 기와 같은 집이 생기는 운이라고 그래요. 성주운은. 50세는 아가성주, 여긴 대가성주예요. 여기는 정말 내 인생에서 대골 같은 집이 생기는 그게 성주신이에요. 그리고 성주 안택이라는 건 구분하셔야 돼.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 성주 안택은 내가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우리 성주님이 떠줘야 돼요. 떠줘야 집도 팔리고 떠져서 이만저만해서 권 PD님이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집을 떠납니다. 산소 이장하는 처럼 알림을 하는 게 성주 안택고사예요. 그래서 좀 달라요. 성주운과 성주운은 10년에 한 번씩 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재물하고 연관된 성주는 몇 세냐면 37살, 47살, 57세 딱. 그때는 재물의 운하가 27세는 벌써 늦어지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이거 성주는 취업의 운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성주운을 저는 꼭 받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성주운을 받아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성주운은 내 인생의 중요한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주운이 들었을 때는 안 다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거 다 별거로 보고 내 운이 정말 기아집에 살 거. 옛날엔 기아집이 부자였잖아요. 옛날 용어예요. 이거는 하지만 아파트를 늘려가고 이런 걸 말하니까 37세, 47세, 50세는 재물의 운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빠른 사람 27세를 말해요. 성주 안택고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주시는 영화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게 다 70%는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서 성주운을 받으면 재물운이 늘어난다. 하지만 거기도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그냥 성주운만 받으면 될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주 안택고사는 이사할 때, 새 집을 지을 때 그때 꼭 하셔야 된다는 걸. 옛날에는 다 하셨대요. 집에서. 요즘에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거는. 그러면은 성주운을 받아라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예. 어떻게 만든 거예요? 봄, 가을에. 봄, 가을에? 하바드로 이거를 제수굿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성주님을 놀아줘야 돼. 업성주 마누라, 복성주 마누라, 아가성주, 대가성주님 아니야. 그래서 성주 타령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님들도 12고리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고리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성주님을 넣을 수 있는 무당한테 가서 하셔야 돼. 성주님은 정말 성주님 제수굿이에요. 그래서 성주님을 잘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주 대감. 조상대감, 재물대감 합수해서 성주굿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앉은거리에서는 받아놓고 또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있고요. 하지만 입거리나 한양성거리는 제수굿 명목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것을 하든 다 비슷비슷한 점은 많아요. 근데 타령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 민요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주 타령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봄, 가을 때 많이 해요. 봄, 가을에. 우리가 세운을 받고 나면 가을에도 중요하지만 1월달에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기는 뭐 본인이 선택하지만 해가 다 가는 10월달보다는 어때요? 1월이 낫겠잖아요. 1, 2월이 운을 받으려면. 그래서 제수꽃 명령이고 성주님을 한마디로 복돋아 주는 거예요. 내가 성주신을 이렇게 받들어 주시니 저에게 10년 동안 그래도 재물운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사람의 크기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생년월시에 따라 다르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솔직히 성주운 제수굿도 몇 번 했어요. 올해. 그래서 저도 했고요. 제자지만. 그래서 그리고 꼭 권해드리고 싶고 성주운을 제수굿을 한다고 해서 막 한순간에 바뀌지 않지만 10년 안에 분명히 저도 경험했고요. 뭐 대주님도 솔직히 성주를 지나왔고요. 47을 지나고 그랬더니 그때 집이 생겼고요. 그 해에 생기진 않아도 3년 후라든지 그 전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소상주라고 소성주라고. 성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떼부자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37살, 47살, 57세에는 재물의 운이 늘어나는 시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해서 내 운이 좋을 때는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운을 벌어라고. 운이 이때쯤 온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오진 않아요. 그 운을 벌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 조상 대우도 해주시면 좋고 그게 조상 대우예요. 자기 본인들의 성주신, 자기 조상이 성주지 누구겠어요. 성주신을 이해해 주시면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첫 방송에 얘기했지만은 좋은 일이 있고 우리가 무당이라는 게 점 보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물론 점을 잘 봐야 일석을 우리는 빌어주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수라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좀 구독자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점을 보고 빌어주고 이러기 때문에 성주굿도 굿이에요. 이거는 뭐 빌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치성은 안 되는 거예요? 치성도 돼요. 근데 성주굿도 치성으로 해줘요. 돈이 작으면 치성이고 크게 하시는 분 다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고장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5명 부르고 싶으면 그 수고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소소하게 치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법사 선생님하고 주장 그 무당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형편에 따라서 작게도 하는 거지. 그 선생님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고 그럴 뿐이지. 무리하게 할 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제가 여기 전라도 지방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북거리를 해도 다 선생님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우리 선생님이 막 2가지, 3가지 다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래도 성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북굿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필요하시잖아. 이 자체가 스케일이 크시고 뭐
여기 안진거리 여기 전라도 무당이 작아서가 아니고 크기가 일석에 따라서 치성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성주운이라든지 성주 안택고사는 꼭 하러 가고 싶어요. 집을 샀을 때 이사할 때 건축했을 때 이런 거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무당이 꼭 이거하고 진옥이는 의무예요. 무당이 되었으면 저승문을 열어주는 게 무당의 몫이지 스님들도 저승문 열어주려고 천도제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무당을 판단할 때도 진옥의 굿을 하는 무당인가 아닌가도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굿이에요. 의무라고 생각해요. 우리 무당이 기도가 의무고 뭐가 의무됐기에 부모님을 위해서 저승문 열어주는 게 진옥이잖아요. 이 성주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10년이 막 쭉 좋다는 게 아니라 10년이 내 재물운이 늘어날 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주운은 좀 중요하다고 봐요. 삼재도 중요하고. 말씀 잘하셔서 삼재도 정말 중요해요. 삼재풀이도 있지 않아요, 그럼? 그건 치성으로 보죠.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치성이에요. 뭐 이렇게 뭐 풀이라고 봐야죠. 뭐 우리가 말하는 의례적으로 가격이 정해졌잖아요. 치성보다 좀 낮고. 삼재를 하실 때는 1년만 하시면 안 돼. 3년 내내 해야 돼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 어떤 사람은 접대도 무료 점사 볼 때 1년은 했는데요. 3년을 조금 해주셔야 그것도 동짓달에서 1월 달에 우리는 해요. 1월 달에 애군을 막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력 동짓달부터 삼재풀인 3년 그런 거는 정말 몇십만 원이에요. 치성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3년 이렇게 해주시면 안 해주는 것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해주는 것보다는 다 막아줄 수 없지만 그 원래 용어는 삼재가 아니고 삼재팔란이에요. 8가지 삼재 제왕과 재앙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팔란이 많아. 8가지 팔란이. 그래서 삼재에는 정말 아무리 복삼재여도 문서는 들어도 정말 많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재는 꼭 동짓달부터 1월까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리고 종교를 무속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믿으라고 지금 유튜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건 진짜 권 PD님이 점쟁이야. 정말. 네.